딱 12시예요. 12시에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 오늘은 F1 거 완성한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새로 시작하고 있는 거, 새로 시작해서 뜨고 있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요즘 뜨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쿠키더니터님의 움브리아 셔츠입니다. 움브리아 셔츠가 원래 있던 도안인데 도안을 업그레이드 하셔서 테스팅을 새로 구하셨어요. 근데 제 영상을 예전부터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쿠키더니터님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쿠키더니터님의 그 쿠키더니터 작가님의 그 옷이나 뭐 이런 패턴들 좋아하고 예전부터 테스팅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 것도 바쁘지만 이 뉴 움브리아 셔츠를 꼭 테스팅을 하고 싶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것도 지금 뭐 샘플 뜨고 테스팅 진행하느라 정신 없는데 이렇게 또 짬을 내서 꼭 하고 싶어서 하게 됐고, 이거는 이번 달 말까지 11월 말까지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쫌쫌따리 틈틈이 뜨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실은 니팅 포 올리브 메리노랑 모헤어랑 같이 잡고 뜨고 있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도넛 모양이 됐는데 이건 메리노, 이거는 모헤어예요. 그래서 뜨고 있는 거 이렇게 지금 띠지 모아놨거든요. 저는 얼마나 소유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기 위해서 띠지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모아둡니다. 이거는 뉴 움브리아 셔츠 그린이고, 색상명은 클로버 그린이에요. 모헤어랑 메리노 둘 다 클로버 그린이고, 먼저 메리노 설명을 드리면은 엑스트라 파인 메리노 100%입니다. 그래서 250m, 50g에 250m고 3mm 바늘 권장하고 있는데 저는 요거랑 모헤어랑 같이 잡아서 4.5mm로 지금 뜨고 있어요. 모헤어는 70% 모헤어, 30% 실크 이렇게 돼 있고 25g에 225m입니다. 그래서 메리노는 2볼째 쓰고 있고 모헤어도 지금 2볼째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리노는 원래 띠지가 원래 쓰던 게 조금 뜯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 먼저 쓰느냐고 그때 띠지를 풀러서 버렸는지 없어서 띠지 1개랑 이제 모헤어 띠지 2개 이렇게 해서 저는 따로 이렇게 소유량을 체크하기 위해 묶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와치는 이렇게 지금 스와치 이렇게 떴는데 원작은 3mm고 저는 지금 4.5mm로 뜨고 있어요. 게이지가 4.5mm로 게이지가 나와가지고 4.5mm 바늘로 뜨고 있고, 패턴은 움브리아 셔츠 떠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겉뜨기랑 안뜨기만 번갈아 가면서 하면 되는 거라 어려울 게 전혀 없는 도안입니다. 어려울 게 없는데 이렇게 예쁜 무늬가 나오는 도안이라서 저도 기존 도안은 가지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아직 뜨지는 못해가지고 계속 떠야지 생각은 했는데 아직 뜨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떠야지 하는 마음으로 테스터를 지원하기도 했고,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옷이 또 생기잖아요. 그래서 겸사겸사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매 분리하고 이만큼을 떴어요. 바디 여기까지 뜨는데 메리노 2볼째 요만큼 썼고 모헤어는 2볼째 요만큼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았고, 이렇게 카라가 있는 디자인이어가지고 제가 이런 연두색으로 카라가 있는 디자인을 꼭 뜨고 싶었어요. 이 색으로 카라가 있는 옷을 꼭 뜨고 싶었어서 메리노를 가지고 있다가 이 테스팅을 하게 되면서 모헤어를 추가로 구입을 해서 뜨게 됐는데, 정말
뜨고 싶었던 그 카라가 있는 디자인이라 빨리 시작을 하고 싶었는데, 모헤어를 좀 늦게 주문하기도 했고, 저희 동네에 택배가 좀 이상해가지고 한진 택배가 늦게 오는 바람에 늦게 시작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보다 좀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좀 속도를 내서 뜨기는 했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바디 거의 다 떠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도 도안은 검수를 잘 하면서 테스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안은 카라부터 뜨는 디자인이고, 카라부터 내려오면서 레글런 늘림도 해주고, 무늬도 떠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버튼밴드라고 해야 될까? 이 부분도 같이 만들어주고, 이렇게 소매 분리해서 몸통을 뜨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레글러는 좀 오랜만에 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재밌게 떴고, 무늬가 겉뜨기 한 단, 안뜨기 겉뜨기 번갈아 가면서 뜨는 거 한 단, 이렇게 해갖고 두 단을 계속 반복해서 뜨는 건데, 무늬를 보면 그 전 단에 어떤 무늬를 떴는지 보면 다음 단을 뜨기가 좀 수월한 그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혀 어려움 없이 테스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요거를 뜨면 겨울에 코트나 패딩 안에 진짜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빨리 떠서 얼른 입고 싶습니다. 이거는 긴팔이고, 저는 좋아하는 크롭 기장으로 좀 몸에 딱 맞는 그런 핏으로 뜨기 위해서 S 사이즈 지원해서 뜨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리노 그 니팅포 올리브 메리노나 니팅포 올리브 메리노 실이나 아니면은 모헤어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쓰시는 실이기도 하고, 촉감을 거의 대부분 아실 텐데, 메리노 같은 경우에는 부드러운 편이고 모헤어도 부드러운 편입니다. 그래서 찌르는 느낌 없고 간질간질한 느낌이 좀 적어서 저는 니팅포 올리브는 좀 자주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니팅포 올리브 메리노랑 모헤어를 합사해서 쓴 거는 아마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합사해서 쓰게 됐고, 똑같은 색상명을 사용하기 때문에 색상 조화는 아주 만족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떴고, 이제 바디기 때문에 도안 검수는 이제 몸통은 끝났거든요. 그래서 몸통은 이제 도안 없이 쭉 내려가면서 고무단까지 뜨고, 그 다음에 이제 소매를 뜨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TV를 보면서도 뜰 수 있고 자유롭게 뜰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빨리 자라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뜨고 있는 거 보여드렸고, 수대기가 그 다음 보여드릴 거는 바로 요거 제 도안입니다. 많이 자라서 이제 몸통이 이만큼이 자랐어요. 이제 고무단 조금 더 뜨고 고무단을 할지 아직 조금 고민 중이긴 해가지고 일단 실을 끊고 이제 소매를 뜰 건데, 요거는 제가 만든 도안인 파르팔레 가디건이고, 원래 보라색으로 떠서 모미노키 점원 메리노로 떠서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는데, 그거 샘플 뜨고 지금 테스터분들이랑 도안 테스팅 진행하면서 저도 하나 더 뜨고 있어요. 요거는 M 사이즈고, 이번에는 M 사이즈로 뜨고 있고, 실은 이렇게 오프스 실이랑 오프스의 트로피칼 펀치랑, 그 다음에 요거는 니팅포 올리브 모헤어인데 석류 색상이에요. 발음은
pomegranate, 네, 이렇답니다. pomegranate, 네, 이런 색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헤어는 세 볼째 뜯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띠지 또 묶어서 보관하고 있고, 요거 오프스 트로피칼 펀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 합사해서 쓰고 있고, 오프스는 이게 두 타렛째예요. 지금 두 타렛째 쓰고 있는데 요만큼이 남았어요. 오프스가 엄청 긴 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100g에 350m의 실. 그래서 여기 바디 지금 고무단 전까지 뜨는데 한 탈에 반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모헤어는 두 볼 썼습니다. 이게 세 볼째 뜯었고, 뭐 도안은 저번 영상에서 제 도안은 많이 설명을 드린 부분이라 가지고 딱히 얘기 드릴 부분은 없는데, 지금 테스팅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도안 검수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조금 수정할 부분들이 조금씩 있어가지고 저도 이 도안을 뜨면서 테스트분들과 함께 샘플을 뜨면서 도안을 손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깨 뒷판 뜨고 어깨에서 코를 주워서 내려오는 방식이고, 앞에 코늘림을 하면서 앞에 라인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앞뒤판 합쳐가지고 떠주는 방식이고, M 사이즈까지 이렇게 고무단이 옆선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라지 사이즈랑 X 라지 사이즈도 들어가는데, 라지랑 X 라지는 두 줄이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고, 이제 첫 번째는 점원 메리노로 좀 탄탄한 실로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좀 부들부들한 실로 좀 가볍게 만들고 싶어서 모헤어를 섞은 모헤어를 합사해서 뜨고 있고, 조금 널널하게 떠서 루즈하게 입기 위해서 M 사이즈를 뜨고 있습니다. 이 옷 같은 경우에는 S 사이즈가 사이즈 여유분은 콤마 스웨터보다는 좀 적어요. 아무래도 가디건인데 좀 크게 입는 가디건이 아니고 약간 몸에 좀 맞게 입을 수 있는 가디건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유분을 좀 적게 만들었고, 그래서 사이즈가 가슴 둘레가 콤마보다는 제일 큰 사이즈도 조금 적습니다. 한 3, 4cm 정도 가슴 둘레가 좀 적게 나왔고, 물론 루즈하게 입어도 이쁘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조금 큰 사이즈를 뜨고 있는데, 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소매통이 넓기 때문에 조금 뭐라 해야 되지? 본인의 사이즈에 맞게 떠도 소매 부분이나 이런 가슴 이런 부분들이 딱 타이트하게 맞지는 않아요. 옷 자체가 전체적으로 오버핏은 아닌데, 가슴 둘레나 소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유분을 두고 뜨는 그런 디자인이고, 뜨시면서 느끼겠지만 소매가 조금 넓어요. 그래서 소매를 지금 테스터분들도 소매를 뜨시면서 되게 문의를 많이 주시고 계신데, 소매가 원래 좀 넓은 디자인입니다. 그거는 제가 완성을 하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떴고, 실은 진짜 폭신폭신하고 부들부들하고 너무 좋습니다. 가볍고. 그래서 오프스 한 겹이랑 모헤어 한 겹이랑 뜨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고, 바늘은 4.5mm를 사용하고 있고, 원래 도안의 바늘은 4mm 바늘입니다. 저는 게이지를 맞추기 위해서 요 실은 4.5mm 바늘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게이지를 냈는데, 점원 메리노보다 실이 좀 얇아요. 점원 메리노는 실이 좀 그 바늘의 폭이 커요. 그래서 4mm부터 5mm까지도 저는 스와치를 떴을 때 5mm까지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 패턴을 뜨기 위해서는 4mm 바늘을 써야지 제가 원하는
정도의 무늬가 나오기 때문에 도안의 메인 바늘은 3mm거든요. 근데 요거는 4.5mm를 써야지 게이지가 나와서 지금 4.5mm 바늘로 작업을 하고 있고, 바늘 치수는 손땀에 따라서 게이지에 따라서 조절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르팔레 가디건 제 거는 지금 요만큼을 떴고, 오늘 소매코를 주어서 소매를 뜰 생각입니다. 레드 색상이 진짜 마음에 들고 모헤어랑의 조합도 진짜 좋아요. 제가 이 니팅포 올리브 이 모헤어 석류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한 7볼? 8볼 갖고 있나? 꽤 많이 갖고 있어요. 이걸 예전에 사둔 거라서. 그래서 모헤어를 따로 구매하지 않고 오프스 실만 구매를 해서 요거랑 이렇게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오프스는 레안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레안에 보시면은 이토 모헤어라는 실이 있어요. 근데 그 이토 모헤어라는 실 중에서도 이 오프스랑 진짜 잘 어울리는 실이 있습니다. 오프스 이 트로피칼 펀치랑 정말 잘 어울리는 색이 있었는데, 원래는 그걸로 하려다가 제가 이 모헤어를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요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토 모헤어는 따로 구매를 하지 않았는데, 레안에서 만약에 오프스를 구매를 해서 사용하실 분들은 레안 오프스 실이랑 그다음에 이토 모헤어에서 컬러를 골라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트로피칼 펀치랑 같이 쓰려고 했던 색상은 이토의 칠리 페퍼라는 색입니다. 약간 이렇게 석류처럼 이렇게 완전한 레드는 아니고 조금 빛깔이 다른 레드인데, 이런 모헤어도 좀 보였으면 좋겠고, 이런 메인실도 좀 보였으면 좋겠어서 좀 다른 톤을 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쓰시게 되면은 같은 레드 계열인 레드 색상도 있는데, 저는 칠리 페퍼랑 같이 쓰면은 이 레드가 진짜 이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색상을 만약에 오프스 레드랑 오프스 이거 트로피칼 펀치랑 쓰시게 되면은 이토 모헤어 중에는 칠리 페퍼를 추천을 해드리고, 이토 모헤어가 색상이 진짜 많아요. 그 채도도 엄청 다르고, 그래서 레안에서 실을 구매하실 경우에는 오프스랑 이토 모헤어 합사해서 같이 쓰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 게이지가 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니팅포 올리브 메리노 실은 조금 얇아서 모헤어를 합사하시게 되면은 조금 더 큰 바늘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은 메인 그 모헤어 말고 다른 실을 조금 더 두꺼운 실을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헤어로 뜨시는 느낌도 좋고, 보라 색깔 첫 샘플처럼 이렇게 조금 약간 그런 형태가 있는, 질감이 있는 그런 실로 뜨셔도 예쁠 것 같아요. 이 파르팔레 가디건은. 그래서 이거는 요만큼 진행을 했고, 제가 같이 뜨기를 하는 뜨친 분한테 이틀 전에, 3일 전에 들었는데, 어느 분이 제 파르팔레 가디건 도안을 유튜브에서 소개를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찾아가고 링크를 받아서 봤는데, 그 뜨게 하는 자몽 누나 님께서 제 파르팔레 가디건을 이제 한국 도안 작가 겨울 옷을 소개를 해주시면서 제 파르팔레 가디건도 같이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도 올렸는데, 거기에서도 또 설명을 조금 보실 수 있어요. 아무래도 아직 도안 출시가 안 됐기 때문에 자세하게 얘기는 하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제 도안을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기쁜 마음에 스토리에도 올리고 가서 좋아요도 누르고 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파르팔레 가디건 지금 열심히 테스팅하면서 작업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다음 주쯤으로 도안이 출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속도를 내서 빨리 뜨고 도안 출시를 할 때 요 레드 색상 샘플도 같이 보여드릴 수 있게 열심히 뜨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를 내볼게요. 그래서 요거 요만큼 떴고, 이번 영상의 첫 F, 그 지금 저번 영상 찍고 나서 하나 나온 F인데, 저번 영상에서 제가 앞판 뜨고 있는 거 보여드렸었는데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추 달고 이어 붙이고 마무리까지 끝냈어요. 이거는 바나니트님의 플루비의 가디건입니다. 조각조각 뜨는 도안이라서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렸어요. 따지고 보면 조각조각 떠서 오래 걸렸다기보다는 제가 좀 게으름을 피워서 오래 걸렸죠? 아마 이것만 뜨면 금방 뜰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패턴이 어렵지 않고, 일단 소매는 코를 주어서 뜨는 거기 때문에 소매까지는 따로 떠서 입지 않아도 되거든요. 제가 조각조각 떠서 있는 옷들을 많이 떠보지는 않았지만 소매 쪽을 이어 붙이는 게 제일 힘들었거든요. 근데 소매는 코를 주어서 뜨기 때문에 그게 제일 좋았고, 그 다음에 앞판, 뒷판만 뜨면 나머지는 다 코를 주어서 뜨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뒷판을 떠주고 앞판을 떠주고 앞판과 뒷판을 이어준 후에 버튼밴드랑 넥밴드 해주고 소매를 떠주면 되는 가디건이고, 요거는 아가일 패턴 무늬. 제가 아가일 패턴 무늬 옷 기성복에서 진짜 많이 봤는데 제가 이 패턴으로 옷을 뜨게 될 줄은 진짜 몰랐거든요. 근데 바나님께서 딱 이 패턴을 내주시는 순간 이거는 꼭 떠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함뜨방에 들어가서 시작을 하게 됐고,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결국 완성을 했습니다. 진짜 꼭 완성을 하고 싶었던 도안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뜨기 싫어도 계속 잡고 있었어요. 계속 잡고 꾸준히 떠서 꼭 완성을 하겠다 마음을 먹고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소매는 세탁이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앞판과 뒷판은 뜨고 이어 붙여야 되기 때문에 세탁을 해서 블로킹을 했어요. 빳빳하게 아주 각을 딱딱 맞춰서 제가 그 블로킹한 사진을 띄워 드릴 건데, 정말 핀을 그렇게 많이 꽂아보긴 처음이었어요. 정말 촘촘하게 핀을 꽂아서 블로킹을 했고, 크기를 다 맞춰가면서 그 제도 천 위에다가 이 핀을 센치를 재가면서 핀을 꽂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정확한 뒷판과 앞판을 정확한 사이즈로 블로킹을 하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핀을 꽂았고, 그렇게 해야지 이을 때 오차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핀을 꽂아서 똑같은 사이즈로 블로킹을 해서 이을 때는 좀 수월하게 이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는 게 제일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일 겁을 많이 먹었는데, 아무래도 블로킹을 좀 빳빳하게 해놓으니까 그래도 좀 수월하게 이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뜨는 순서를 설명을 드리면은 앞판과 뒷판을 떠요. 앞판이든 뒷판이든 먼저 뜹니다. 근데 고무단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별실을 잡고 시작을 해서 이렇게 떠서 올라가요. 위로 떠서 올라가고, 나중에 다 뜨고 나서 나중에 합치고 나서 바디 고무단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나중에 앞뒤판을 다 뜨고 나서 합친 다음에 이어 붙인 다음에 어깨랑 옆구리를 이어 붙인 다음에 바디 고무단을 떠주고, 그 다음에 이 넥밴드를 떠주고, 그 다음에 버튼밴드를 떠줍니다. 그리고 소매코를 주어서 소매를 떠주면 되고요. 저는 앞판 한쪽을 먼저 뜨고 그 다음에 뒷판을 뜨고 그 다음에 앞판을 떴어요. 왜냐면은 만약에 뒷판을 먼저 시작을 했으면은 앞판을 뜨기가 진짜 지겨웠을 것 같고, 앞판에 두 개를 먼저 떠놓으면은 뒷판을 뜰 때도 지겨웠겠죠? 그래서
처음 시작은 좀 재미를 더 느끼기 위해서 앞판에 먼저 떴고, 그래서 엄청 재밌게 떴고, 그 다음에 앞판을 완성해놓고 뒷판 코를 잡기까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는 했어요. 다른 거 막 코 잡고 막 캐스톤 하고 싶어가지고 막 이것저것 건드리다 보니까 뒷판을 코를 잡기까지는 좀 오래 걸렸는데, 그래도 뒷판 코를 잡고는 좀 빠르게 뒷판을 떴습니다. 그리고 뒷판 완성하자마자 바로 나머지 앞판 코를 잡아서 떴고, 그러고 나서 블로킹하고 바짝 말린 다음에 이어주고 바로 다음 것들을 착착착 진행을 해서 빠르게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뜬 기간만 합치면 아무리 천천히 떠도 한 달이면 완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물론 한 달 이상 걸렸지만 따지고 보면 한 2달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이거를 뜨는 거를 한 2달 정도 걸리지 않았나 싶네요. 그래서 뜨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 도안이기 때문에 패턴 자체는 쉽고, 늘리고 줄이고만 규칙을 잘 생각하면은 어려운 게 없고, 그 다음에 완성하고 덧수로 스티치 놔주면 되고, 뭐 버튼밴드는 더블 리팅을 저는 했지만, 도안도 더블 리팅으로 돼 있거든요. 더블 리팅을 했지만 그냥 한 코 고무단을 떠도 이쁘기 때문에 그거는 선택하시면 되고, 제가 이 부분도 원래 더블 리팅으로 돼 있는데, 저는 소매는 좀 이렇게 쫀쫀하게 마무리가 되는 걸 좋아해서 더블 리팅을 안 하고 그냥 한 코 고무단으로 떴습니다. 그래서 도안은 자체가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딱히 변형한 거는 많이 없지만, 소매에 코를 주울 때 소매 코수가 정확히 딱 명시가 돼 있지 않아요. 그냥 몇 단에 한 번씩, 몇 단에 몇 번씩 이렇게 주어라만 적혀져 있는데, 저는 82코를 주어서 딱 제가 원하는 사이즈의 소매 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82코를 주어서 소매를 떴고, 소매 줄임을 한 번 더 해주고 그만큼을 더 떴습니다. 그리고 소매 고무단을 더블 리팅이 아니라 일반 고무단으로, 한 코 고무단으로 마무리를 했고, 한 코 고무단으로 떴고, 모든 마무리는 다 튜블러 바인드 오프를 했습니다. 저는 튜블러 바인드 오프 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이 모양을 좋아하기 때문에 튜블러 바인드 오프를 자주 사용하는데, 자주 사용한다기보단 거의 튜블러 바인드 오프만 해요. 그 실의 특성상 그 튜블러 바인드 오프가 어울리지 않거나 그렇게 했을 때 좀 늘어지는 경우가 아닌 이상은 다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동그랗게 아주 마음에 들게 완성이 됐고, 더블 리팅한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이 부분이 울고 있어가지고 저는 더블 리팅 이 사이드가 그렇게 예쁘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속상한데, 이렇게 돼가지고 좀 이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아직 세탁도 하지 않았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뜨고 세탁 안 했고 스팀도 안 줬기 때문에 그래도 세탁을 하거나 스팀을 하면 조금 정리가 될 걸로 기대를 하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안 돼도 뭐 만족합니다. 좀 아쉽기는 하지만 입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블 리팅을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더블 리팅이. 그래서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저는 더블 리팅을 해야지 조금 더 옷이 완성도가 있을 것 같아서, 이 패턴에 이 옷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더블 리팅으로 선택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좀 오래 걸리기는 했지만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하길 잘했습니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그래서 만족을 하고, 단추는 제가 한번 인스타에 올렸었는데, 이 단추랑 연두색 단추를 제가 한번 올렸었어요. 근데 압도적으로 이 단추를 다루라는 분들이 많았고, 연두색 단추도 한 2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렌지색 단추를 찾으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쉽게도 오렌지 단추가 없어가지고 초록색 단추를 달고 오렌지로 단추를 달았습니다. 오렌지색 실로.
그래서 이렇게 달았는데 이 오렌지색 실을 사용한 거에 대해서 센스가 있다고 되게 칭찬해 주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되게 뿌듯했습니다. 나름 포인트를 준다고 오렌지색 실을 썼는데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기뻤어요. 그래서 나 자신 센스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옷이 배색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 함들을 하면서 되게 여러 가지의 그 플루비에를 볼 수 있었는데, 배색도 배색이지만 이 스티치가 주는 그 이미지? 스티치가 주는 힘? 이런 게 진짜 강한 것 같아요, 이 옷은. 그래서 저는 배색은 조금 무난했지만 스티치가 살렸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 플루비에는. 그래서 오렌지색 스티치를 사용하기를 진짜 잘 선택한 것 같고, 입었을 때도 확 포인트가 돼서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배색을 정할 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옷은. 배색이랑 이 스티치 정하는데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음에 들게, 아주 마음에 들게 완성이 됐고, 사용한 실을 말씀을 드리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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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실은 집에 있는 콘사들을 좀 파먹을 생각으로 실을 하나도 사지 않고 집에 있는 실들로만 떴어요. 메인 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초록색. 메인 실은 초록색을 골랐고, 이거는 올랑올랑얀에서 구매한 비비드 콘사예요. 저번 영상에서 제가 어디서 구매했는지 생각이 안 난다고 그랬었는데 찾아보니까 올랑올랑얀이더라고요. 지금은 판매는 하고 계신데 그렇게 새 실이 나오거나 그렇지 않아서 제가 이름을 잘 기억을 못했던 것 같아요. 올랑올랑얀에서 예전에 구매했던 비비드 콘사고, 이게 성분이 그 열메다리틀 모먼트랑 그 다음에 솜솜뜨개 프빌 그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베이비 알파카가 30% 함유된 그런 실이고요. 요런 알파카 헤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하얀 색깔 헤어들이 있어서 되게 옷이 포근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뭔가 이런 게 실이 화면에 잘 나오나 모르겠는데 하얀 헤어감이 있어서 조금 더 겨울옷 같은 그런 느낌이 나고, 그래서 요거는 제가 1합짜리를 구매를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3합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원래 제가 이 실로 다른 옷을 뜨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옷이 조각조각 떠서 있는 옷이었거든요. 근데 실패를 했습니다. 앞판을 뜨고 뒷판을 떠서 어깨를 이은 다음에 옆선을 입고 소매를 떠서 소매도 붙이는 거였어요. 근데 앞판을 뜨고 뒷판을 떠서 입는 순간 틀렸어요. 거기서 그냥 앞판이랑 뒷판이 달라졌더라고요. 아예 제가 아마 잘못 뜬 걸 거예요. 손땀이 달라졌다기에는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그거는 제가 잘못 떴어요. 아마 뒷판인가 앞판을 뜨고 나서 나중에 또 다른 쪽을 떴는데 도안을 잘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 떠가지고 아예 그 단수가 너무 많이 차이 나서 이을 때부터 벌써 잘못됐고, 그 다음에 소매도 게이지는 제가 맞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소매 코를 줍는 순간 소매가 너무 넓은 거예요, 진짜로. 아니지, 소매 코를 주는 게 아니라 소매를 떠서 이어 붙이는 건데 제가 소매 코를 주워서 떴을 거예요, 아마. 소매를 떠서 이어 붙이는 게 힘드니까. 그래서 소매 코를 줍는다고 앞뒤판을 입고 소매 코를 주었는데 정말 너무 많이 주워져가지고 소매가 엄청 크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소매를 뜨다가 포기를 했죠. 옆선을 이을 때도 망쳤는데 어찌어찌 이었거든요. 근데 소매코를 줍는 순간 이 옷은 망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더 뜨고 싶은 의욕도 없고, 그래서 뜨다가 소매에 한 반 떴을 거예요. 한쪽 소매 팔꿈치 정도까지. 근데 다 푸르고 방치해 뒀다가 이 실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옷을 꺼내서 풀러가면서 떴습니다. 그 옷을 풀러가면서, 그래서 그 옷을 풀으면서
그 옷은 2합으로 떴었거든요. 그래서 그 옷을 풀러가면서 떴는데 이 옷이에요. 제가 예전에 아마 예전 영상 보면은 뜯은 거 보여드린 적은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게 지금 뒷판인가 앞판인가 그런데 이렇게 이었던 흔적이 이렇게 남아있죠. 아직 구멍이. 그래서 풀리면서 이 부분을 뜯어서 풀렀는데 이거를 2합짜리를 이렇게 풀러가면서 옷을 떴고 2합짜리랑 콘에 있는 한 1합짜리랑 잡아서 풀러가면서 떴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합으로 떴고 배색 실 중에 이제 이 부분 이 연보라색 실은 에어울을 사용했습니다. 에어울은 3합을 사용했고 이렇게 3합을 잡아서 사용했고 이 네이비색 배색도 에어울이에요. 실이 왜 이렇게 됐지? 에어울도 네이비도 에어울 3합으로 떴습니다. 이렇게 요거 그다음에 이렇게 배색 사용했고 스티치는 요 실을 사용했는데 이 실은 제가 뜨개를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구매했던 콘사였어요. 그래서 이름을 모르는 콘사인데 그냥 울이었던 것 같아요. 특별한 성분은 없었던 것 같고 그때는 막 정리를 잘하거나 제 성격 자체가 정리를 잘하거나 그러지 않아서 따로 적어놓은 정보가 없더라고요. 콘사에도 안 적혀 있고 그래서 이 실은 이렇게 아마 15수 1합인 것 같은데 5합짜리 아니 5합으로 합세를 해서 저렇게 감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요걸로 스티치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두께가 아마 이 5합으로 감아놓은 게 두께가 좀 안 맞았는데 스티치는 덧수를 넣을 때 기존에 있던 코들보다는 덧수로 넣는 실이 조금 더 도톰해야 그 바탕에 되는 바탕이 아니라 그 코가 그 전에 있던 코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도톰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의 굵기가 조금 두꺼움에도 그냥 5합짜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톰하게 스티치가 나왔어요. 좀. 근데 저는 만족을 하고 배색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실 사용했다는 거. 그리고 에어울 사용하신 분도 에어울이랑 이 성분에 콘서 사용하신 분이 또 있어요. 한나님이 모먼트 실을 사용하셨고 배색으로는 에어울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저랑 똑같은 성분의 실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비슷한 느낌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나서 보니까 한나님 거는 조금 더 도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나님을 저번 주에 만났거든요. 그래서 같이 아무래도 제가 그날 이거를 입기 위해서 그날 그 오후에 만나기를 약속을 잡고 일찍 일어나서 오전에 이 소매 나머지를 다 떴어요. 소매가 어디까지 떴었지? 고무단이 남아있었나? 그 전날 늦게까지 뜨면서 아마 고무단만 남겨놓고 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고무단을 다 뜨고 부랴부랴 코막음을 해가지고 완성을 하고 그날 입고 갔습니다. 근데 그날 날씨가 조금 따뜻해가지고 가는데 좀 더웠거든요. 근데 저녁에 입고 올 때는 딱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서 보니까 한나님은 모먼트를 사용하셨는데 한나님은 메인실로 모먼트를 사용하셨는데 저거보다 조금 도톰하더라고요. 모먼트는 그 연사가 돼 있는 실이에요. 이 성분의 실이 연사가 돼 있는 실이라서 조금 더 도톰하거든요. 그래서 이 팔 부분, 메인 부분을 모먼트를 쓰셨는데 실이 조금 더 도톰하기 때문에 편물이 조금 더 도톰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더 따뜻하더라고요. 제 거보다. 제 거보다 더 따뜻했고 그다음에 배색은 에어울이랑 모에어를 합사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털감이, 헤어감이 있는 배색 부분이 헤어감이 있는 그런 느낌이었고
한나님은 또 브라운 인간이잖아요. 저는 그린 인간이고. 그래서 브라운으로 뜨셨는데 정말 예뻤어요. 제가 브라운으로 주로 옷을 뜨지는 않지만, 왜냐면 제가 브라운색이 잘 안 받아요. 그래서 브라운으로 옷을 자주 뜨지는 않지만 색깔은 좋아하거든요. 브라운 색상은. 근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배색 진짜 예쁘게 하셔가지고 브라운이 약간 차분한 느낌이고 좀 고급진 느낌이 있어가지고 되게 고급스럽고, 한나님 그 브라운 인간인 한나님한테도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플루비에를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날 만나는데 상의 안 했거든요. 진짜 뭐 입고 오실 거냐, 뭐 이거 입고 오셔라 이런 얘기 안 했는데 둘 다 플루비에 입고 갔잖아요. 완전 교복이에요 이거 지금 요새. 그래서 플루비에 입고 가서 만나가지고 서로 플루비에 입어보고 자랑하고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집에 올 때 이제 카페에서 나와가지고 집에 올 때 둘 다 플루비에를 입고 오는데, 약간 제 혼자의 생각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지나가는 분들이 약간 쳐다보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뭐지, 왜 쳐다보지? 이랬는데 한나님이랑 저랑 똑같은 옷을, 색깔만 다른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커플룩인 거죠. 그래서 쳐다봤나 싶기도 하고, 뭐 저희 플루비에가 예뻐서, 저희들의 플루비에가 예뻐서 쳐다봤을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커플룩을 입고 카페를 나와서 지하철역까지 같이 걸어왔습니다. 아, 거기 그 카페에서는 사진을 찍었거든요. 제가 여기 사진을 띄워볼게요. 사진을 플루비에를 입고 같이 찍었고, 그 길에서도 같이 찍고 싶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같이 못 찍었어요. 카페 안에서만 사진을 같이 찍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옷을 뜬 사람을 만나서 똑같은 옷을 보면서 서로 입어보고 하니까 좀 즐거웠어요.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님의 플루비에를 이렇게 완성을 하게 돼가지고 이번 겨울, 앞으로의 겨울에 진짜 교복처럼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만족합니다. 이렇게 소매 핏도 너무 예쁘게 나왔고, 바디 핏도 딱 제가 좋아하는 핏이어가지고 사이즈가 하나임에도 엄청 저한테 딱 맞는 옷이 나왔어요. 좀 더 두꺼운 실을 사용하시면은 저 큰 사이즈를 뜨실 수가 있고, 좀 더 얇은 실을 사용하셔서 작은 바늘을 사용하시면은 좀 더 작은 사이즈를 뜨실 수가 있겠죠. 그 사이즈가 하나인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사이즈를 조절하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번 함대에서도 그렇게 실 두께로 사이즈를 조절해서 뜨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인스타에 플루비에 가디건 검색하시면은 되게 많은 작품들을 보실 수 있는데, 이 도안의 사이즈가 하나여도 바늘 사이즈나 실 두께로 여러 가지 사이즈를 만들 수 있고 나한테 맞는 사이즈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만약에 사이즈가 하나인 도안을 보셔도 뭐 뜨시는데 고민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한테 딱 맞는 사이즈가 나와서 너무 기쁘고, 그리고 이 도안에서 다 좋지만 이 도안에서 진짜 좋았던 게, 이 꼬아뜨기 고무단을 하는데 꼬아뜨기를 안쪽에서 해요. 그러니까 바깥쪽에서도 하는데, 바깥쪽에서는 안뜨기 꼬아뜨기를 하고 안쪽에서는 겉뜨기 꼬아뜨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꼬아뜨기가 보이는 부분은 안쪽이고, 바깥쪽은 이렇게 고무단이 엄청 촘촘해 보이게 이렇게 도안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되게 좋았고, 그다음에 넥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물론 꼬아뜨기 부분이 밖으로 나오는 것도 예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뜨기 부분이 많이 보이는 것보다 겉뜨기 부분이 많이 보이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촘촘해 보이게. 그래서 이렇게 고무단을 뜨게끔 되어 있는 게 도안이 진짜 좋았고, 소매 같은 경우에는 더블 리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렇게 나와 있진 않지만, 여기는 제가 스스로 고무단을 뜨면서 이제 그 저먼쇼노를 한번 해줘가지고 반대로 떴어요. 뒤집어서 떠가지고 안쪽은 꼬아뜨기가 보이도록 하고, 바깥쪽에서는 꼬아뜨기가 안 보이고 이렇게 고무단이 좀 촘촘하게 나올 수 있게 이렇게 떴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한나님이 자주 쓰는 방법인데,
그 영상을 하나님이 쓰셨다고 하는 영상을 보면서 나도 언젠간 저 고무뜨기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딱 잘 써먹었어요. 그래서 되게 예쁜 고무뜨기가 나왔습니다. 고무단뜨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애정이 가고 엄청 열심히 떴던 옷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게 나왔고, 또 설명을 안 드린 게 있나? 단추는 다이소 단추예요. 다이소에서 구매한 단추인데, 그 다이소에서 묶음으로 들어있는 단추거든요. 이렇게 색깔별로 이렇게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색깔이 들어있는, 이건 아니다. 이렇게 약간 균열이 있게 보이는 이런 무늬가 들어간 단추였는데 되게 여러 가지 색깔이랑 여러 가지 그 크기가 들어있던 단추였어요. 가격이 한 2,000원, 3,000원? 뭐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되게 예전에 구매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단추에서 딱 원하는 색상이 있어가지고 이걸로 단추를 달았습니다. 안쪽은 조금 더 연한 색상이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원래 단추 방향이 이렇게지 않을까 싶어요. 약간 오목한 부분이 바깥으로 나오게 달지 않나요? 근데 색상이 뒷면이 마음에 들어서 저는 이렇게 뒤집어서 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이소 단추도 퀄리티 괜찮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이소에서 단추 쇼핑하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되게 많이 들어있고 다양한 색깔이 들어있어가지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소에서 구매한 단추를 사용을 했고, 마침 딱 6개인가 있었는데 제가 5개만 필요해 5개 달고 하나 남았습니다. 나중에 언젠간 또 쓸 일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 단추까지 딱 안성맞춤인 딱 진짜 어울리는 단추까지 달아서 플루비에를 완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탁을 안 해서 어깨 부분이 약간 이렇게 똑바로 안 되어 있는데 입으면서 약간 길들여질 거라 생각을 하고 세탁은 좀 미뤄뒀다가 열심히 입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쪽은 이렇게, 안쪽도 보여드리면 안쪽도 밉진 않아요. 제가 실정리를 이 스티치 부분 실정리를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좀 지저분하긴 하거든요. 이런 데가. 저는 그래도 좀 깔끔하게 나온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배색하는 부분도 자세하게 도안에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안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이 배색실도 정리가 쫙 돼서 뜨실 수가 있습니다. 배색실을 교차하는 부분, 뭐 실을 거는 부분, 그러니까 실을 이렇게 다른 색 실을 바꿔서 걸 때 그 방법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도안에서 설명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안만 보시고 도안에서 하라는 대로만 그대로만 하시면은 이 안쪽 면도 엄청 깨끗하게 뜨실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제가 실이 헷갈려가지고 이 좁은 부분이라서 이 실이랑 이 실이랑 이 인타르시아다 보니까 따로인데 제가 이 실이랑 이 실이랑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엇갈리게 떴더라고요. 이 부분은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됐고, 하필이면 딱 가운데네. 이렇게 됐고 나머지 부분은 대체적으로 다 깔끔하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요. 예쁘게 잘 완성이 됐고 아주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옷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진짜 신나게 떠든 것 같네요. 플루비의 가디건도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올 겨울 제 교복입니다. 올 겨울에는 교복이 아주 많이 생긴 것 같아서 기쁘네요. 밖에 나갈 일은 별로 없는데 옷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플루비에까지 떴고, 다이소에서 되게 좋은 아이템을 제가 구매를 했거든요. 바로 이 가습기, 미니 가습기인데요.
이렇게 지금 수중이가 나오는 게 보이나 모르겠는데 요즘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불도 되게 예쁘게 들어오죠. 이거 다이소에서 산 건데 5,000원이거든요. 제가 그 작업하는 방이 가습기가 없고 요즘 좀 건조해서 제가 그 천식도 있고 비염도 있어가지고 겨울에 진짜 몸이 많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경이 잘 조성이 돼야 되고 약도 되게 꾸준히 먹고 되게 겨울에는 엄청 온신경을 거기에 써야 되거든요. 제 호흡기와 그런 환경에. 그래서 이번에 다이소에 갔더니 미니 가습기가 있어가지고 제 작업실에 놓으려고 구매를 해왔습니다. 가격은 5,000원인데 물통이 이만큼이에요. 근데 가습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이 실이 있는 방은 습도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실에는 영향이 없을 것 같고 딱 제 눈앞에 두고 쓸 거기 때문에 저한테만 영향이 오게끔 딱 분무량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습기를 구매했는데 긴가민가 했는데 작동은 되게 잘 돼요. 생각보다 성능이 좋네요. 그래서 이렇게 버튼으로 짧게 누르면은 분무 조절하는데 연속 분무랑 나왔다 안 나왔다 할 수 있게끔 조절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하면 꺼지고 길게 누르면은 조명이 이렇게 바뀝니다. 길게 누르면 꺼지고 길게 누르면 켜지고 짧게 한번 누르면 가습이 나옵니다. 수증기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책상에다가 바로 코앞에다 놓고 사용을 하고 있고 또 구매한 것 중에 요거 이거 진짜 잘 쓰고 있거든요. 이거 진짜 잘 쓰고 있어가지고 제가 저번에 사서 구매해서 쓰고 있는데 너무 좋아서 시우 것도 구매를 또 했어요. 추가로 어제 구매를 해서 시우 것도 구매를 해서 시우도 잘 쓰고 있고 저도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받침 용도가 책 놓는 용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패드 노트북도 쓰고 있고 패드도 쓰고 있어가지고 패드를 이렇게 올려놓을 공간도 필요한데 아주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패드 올려놓기도 좋고 제가 또 도안 작성할 때 그 손으로 쓴 도안을 컴퓨터로 옮겼을 때도 이렇게 공책 같은 거 놓기에 딱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다이소에서 5,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나무라서 되게 튼튼하고 고정이 3단계로 되더라고요. 이렇게 보이나? 이렇게 홈이 3개가 있어가지고 3단계로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각도를 조절해서 사용을 할 수 있어서 뭐 화면 같은 거 볼 때 햇빛 들어오는 햇빛 들어오는 시간에 따라서 화면이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하잖아요. 그래서 각도를 조절해서 쓰기가 편해서 되게 잘 쓰고 있고 튼튼하고 넓어서 좋습니다. 이게 넓으니까 공책을 쫙 펼쳐서 놔도 되고 책 읽을 때도 시우가 큰 책을 봐도 쫙 펼쳐서 보기에도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다이소 추천템입니다. 저의 추천템. 그래서 다이소에서 보시면은 이 책 받침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미니 가습기 좋습니다. 5,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가습기가 좋은 점이 건전지를 사용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건전지 쓰는 것보다 이렇게 선 꽂아서 쓰는 거 더 좋아하거든요. 건전지가 너무 빨리 소모가 되고 자주 갈아야 되고 건전지를 또 사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폐건전지도 생기고 그래서 저는 건전지를 사용하는 것보다 이렇게 선을 연결해서 전기를 사용하는 걸 더 좋아하는데 선을 연결해서 사용해서 좋은 것 같아요. 뭐 이 안에 그 종이 필터라고 해야 되나? 필터 같은 것도 같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 필터도 한 개 더 들어있어요. 2개. 그래서 이렇게 쓰기에 좋고 물론 필터는 더 구매할 수 없지만 필터 2개를 다 쓰는 동안까지는 그래도 쓸 수 있겠죠? 꾸준히. 그래서 이렇게 다이소에서 구매한 꿀템까지 소개를 해드렸고 제가 요새 파르팔레
가디건이랑 움브리아 셔츠 뜨느라고 다른 거는 새로 코를 안 잡았어요. 아마 새로 코를 잡으면 다 못 뜰 것 같아가지고 지금 뜨고 있는 것만 꾸준히 뜨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뜨고 있는 거랑 뭐 F5 한 것까지 같이 보여드렸고, 아마 다음 영상에는 뭐 하나쯤 완성이 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옴브리아 셔츠든 제일 먼저 완성해야 될 거는 파르팔레 가디건이니까 아마 파르팔레 가디건이 먼저 완성이 돼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옴브리아 셔츠도 곧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뜨고 있는 거 보여드렸고, 이번 영상도 얼른 편집을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 옴브리아 셔츠 뜰 모헤어를 구매를 하면서 또 이렇게 샘플 실을 샀는데, 니팅 포 올리브 메리노 실이랑 모헤어 실 한색 삭싱을 구매를 했습니다. 요거는 다음 도안 준비를 위해서 구매를 했고, 다음 도안도 파르팔레 가디건이 끝나면 다음 도안도 바로 또 작업을 해가지고 또 보여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도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또르입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만날 줄 알았는데 한 가지 안 보여드린 게 있어가지고 갑자기 생각나서 카메라를 다시 켰습니다. 이거는 한미란 선생님의 책인데, 이 니팅 그 제도책?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는 우리 뜨친 언니가 한미란 선생님 수업을 받고 있어가지고 책을 먼저 제일 첫 번째로 구매할 수 있어가지고, 첫 번째라기보다는 출시하자마자 바로 구매할 수 있게 알려줘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뜨친들이랑 이제 같이 구매를 했는데, 이렇게 한미란 선생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제가 한미란 선생님 책을, 저희 선생님은 아니지만 모두의 선생님이기 때문에 한미란 선생님의 책을 몇 개 가지고 있는데, 그 탑다운 제도하는 책도 가지고 있거든요. 요거는 약간 느낌 자체가 교육서적 같은 느낌이 딱 들어가지고 보자마자 구매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받은 지는 한참 됐는데 이제서야 영상을 올리게 됐어요. 이제 소개를 해드리게 됐는데, 아마 구매는 지금도 하실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한미라 선생님의 인스타그램에서 보실 수 있고, 탑다운 뜰 때 도움이 되는 그런 책입니다. 레벨이 정해져 있고 안에 제도를 할 수 있고 뭐 사이즈를 정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적혀 있는 책이에요. 이렇게 표지부터 너무 제 느낌이라서 볼 때마다 기분이가 좋습니다. 이렇게 목차를 보면 탑다운의 기초, 탑다운 심리스, 이런 거 게이지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편물 계산법, 뭐 뜨개 기법, 이런 거 많이들 아시는 기법들인데 이런 거 설명돼 있고, 이런 것도 같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수정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게이지 계산해서 레글런 스웨터 뜨는 치수 계산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주디스 매직 캐스트 온, 키치너 스티치 아이코드 이렇게 되어 있고, 레글런 스웨터 두 번째, 그 다음에 브이넥 레글런 스웨터,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다가 아니라 이게 1이에요. 1 초급. 이 보면은 1, 2, 3이 있잖아요. 이거는 1이거든요. 초급. 그러니까 2도 있고 3도 있어요. 그래서
책의 내용을 제가 어디까지 보여드려도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교육적인 책이라 목차만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레벨 2 중급. 요 같은 경우에는 또 요크 들어가고 되돌아뜨기, 뭐 요크 스웨터에 대한 이런 게 적혀 있고, 그 다음에 배색 요크 스웨터 이렇게 넥밴드 격단뜨기 뭐 이런 것도 있고, 저희가 도안을 보면서 뜨면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거를 유튜브를 보면서 영상으로도 많이 배우지만 이런 책으로 봤을 때 조금 더 보관하기도 좋고 제가 필요할 때 찾아볼 수 있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은, 이런 교육적인 책은 좀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거든요. 교육 서적. 보관하면 다 볼 일이 있고 보관해두고 볼수록 좋기 때문에 이런 교육에 도움이 되는 서적들은 좀 계속 구매를 해서 보관을 해두는 편입니다. 저는. 그리고 탑다운 니팅 레벨 3 고급. 여기는 목차를 보면 패턴이 나옵니다. 새들 숄더 나오고요. 더블 니팅 주머니. 다음에 뭐 세로 고무단, 슬리브 뜨는 순서, 바텀업 도안을 탑다운 도안으로 바꾸기. 이런 거 정말 좋지 않나요? 우리가 도안을 보면 이쁜 도안들이 상당히 많은데 바텀업으로 된 도안도 진짜 많잖아요. 근데 바텀업이라는 게 물론 모양이 이쁘게 나올 수는 있지만 입어볼 수 없고 미리 사이즈를 측정할 수 없는 점? 탑다운의 좋은 점이 그거잖아요. 입어볼 수 있고 길이를 가늠해 볼 수 있고 모양을 먼저 볼 수 있고 그런 점이 좋은데, 이제 바텀업 도안들, 그 이쁜 바텀업 도안들을 탑다운 도안으로 바꿔가지고 뜰 수 있는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아직 책을 자세히 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얼만큼이나 자세히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께서 쓰신 책이니까 당연히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계산을 해서 뜨는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대충 봐드리면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 옷을 뜨는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내 옷을 만들 수도 있고, 또 다른 옷을 뭐 사이즈가 하나인 옷을 또 사이즈를 늘려서 뜰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몸에 맞는 옷을 뭐 디자인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이. 그래서 저는 도안을 만들기 때문에 특히나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이 책을 좀 꼼꼼히 읽기도 하고 좀 자주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주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 책이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 여기 옆에 보면 이게 줄자예요. 줄자란다. 자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귀엽죠? 이 자를 뭐 딱히 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꽂아놨을 때도 뭔가 이쁘고, 아주 급할 때는 뭐 쓸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센스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이런 거를 여기에 넣을 생각을 하셨다는 게 참 특이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구매를 했는데 이거를 구매한 지는 한 2, 3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자세히 본 적은 없는데 이번에 도안 작업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패턴을 출시를 하고 나면은 한번 천천히 좀 읽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안 보여드린 것 같아가지고 카메라를 급하게 켰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아마 구매를 지금도 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볼게요.
네, 주문은 DM이나 카톡으로 문의를 주시면 된다고 써 있네요. 그래서 이 현미란 선생님의 그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셔가지고 문의를 해보시면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탑다운 니팅 책 말고도 다른 책도 또 이제 나올 계획이라고 하시고, 그 보그 니팅 책 한국판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거든요. 제가 이거 보그 니팅 영어판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영어로 된 서적인데 되게 두꺼워요, 보그 니팅 책이. 그래서 좀 쉽사리 읽히지는 않거든요. 한번 훑어보기는 하는데 딱 눈에 들어오진 않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뭐 찾아가지고 보는 거는 볼 수는 있는데, 좀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쭉쭉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은 아니어가지고, 보그 니팅 책도 가지고는 있지만, 그래서 한국어판을 준비를 하고 계신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어판이 나오면은 바로 구매를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알고 계시면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어제 영상을 찍었고, 어제 찍었나? 아니다. 화요일, 어제는 목요일, 수요일날 영상을 찍었고, 하루가 지났고, 오늘은 금요일인데, 제가 어제 이제 카메라를 킨 김에 보여드리면, 안돼! 아이고. 네, 난리가 났었죠? 책을 꽂고 요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카메라가 막 움직이고 막 그래서 카메라를 껐다가 다시 켰습니다. 자, 요거 수요일 영상 찍을 때는 바디 뜨고 있었는데 다 떴습니다. 바디 떠서 어제 바디 바인드 오프를 했어요. 이렇게 바디를 다 떴습니다. 여기가 카라. 이렇게. 제가 요거는 허리에 딱 맞는 기장을 원해서 요만큼만 떴어요. 그래서 여기 암홀부터 여기까지 19cm고 고무단은 7cm 이렇게 떴습니다. 그래서 테스팅 중이긴 하지만 기장은 조절이 가능하도록 해주셔가지고 기장만 조절을 해서 뜨고 있습니다. 이제 소매를 잡아가지고 소매를 뜨고 여기만 바느질 해주면 끝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다 떴기 때문에 얼른 떠서 입고 싶고, 이제 요거 어제 하루 종일 떠서 마무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아침에는 제 거 파르팔레 가디건 지금 고무단 들어갔거든요. 바디 고무단 뜨고, 그다음에 소매 뜨고, 이제 버튼밴드, 뭐 넥밴드 이렇게 뜨면 됩니다. 그래서 파르팔레 가디건 도안은 다음 주 출시 예정이고, 뭐 크게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새로운 도안을 또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진짜 여기서 끝. 이제 오늘 바로 편집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로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뭐가 심해? 그림 그리는 거 보는 거야? 머리 진짜 많이 길었네요. 그치. 완전 거지존이야 지금. 저도요. 어디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근데 풀기에는
여기는 너무 약간 좀 애매하고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반복 대충 하고 있어요. 집에서는 그냥 아예 묶고 있고. 코바늘이네. 그래서 이 핀을 꽂아야지 좀 덜 지저분해요. 약간 또 꼭 좀 내면 또 엄청 약간 소실어 여기를 보이잖아. 남겨야 되고, 그리고 뭔가 여기를 동그랗게 하기도 애매하고 그냥 맞아, 이렇게 맞아. 약간 이렇게 뻗치게 어차피 뻗쳐요. 그리고 안으로 말아도 한쪽만 뻗치게 돼 있어. 여기가 딱 고비야.